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부담에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747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877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로 눈을 돌리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1%대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가운데 연준의 긴급회의 개최 가능성도 현재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4달러까지 돌파한 상황이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 현재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2,711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면서 858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그리고 한 분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또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임상현,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 중이시고요. 또 서울경제 유튜브 소통창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 즐기실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개장 상황 전에 저희가 예상 지수를 좀 체크를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코스피가 좀 1%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침공 사태 이런 갈등 고조 부분이 이 개장 상황이 좀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세워갈까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현지 시간 금요일 이제 러시아의 그런 전쟁으로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마이너스 2.78%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증시 아침에 시초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약 1%,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약 2%의 좀 개파락 출발을 예고하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그런 전쟁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2월 16일에 디데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공유를 하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두 정상 간에 이제 전화 통화로 62분간 협상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렸던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나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물릴 생각도 없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한 문제고 러시아가 주권을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로 때릴 거면 때려라. 소개령 내리고 미국도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푸틴 대통령에게 언지를 주었던 시점이 현지 시간 금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는 94불까지 폭등했고요. 곡물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이슈들 연준의 목표인데 어찌됐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 국제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이 전쟁 리스크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시각 금요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뭐 우리 증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국제유가가 94불까지 폭등했고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첫 번째 국제유가 관련주, 두 번째 곡물, 식량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테마주들 위주로 단기 시세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에서는 이제 출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북한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간보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나 북한을 통해서 한 번 더 미국을 도발하고 미국이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격을 하는지 여부를 체킹을 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 이제 중재를 하는 형태로 이제 출구 전략을 잡을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한이나 뭐 이란을 종용해서 뭐 그들이 뭐 군사적인 리스크들을 부각시키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중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황들을 마무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지금의 국제유가의 가격과 곡물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생 시장에서의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점이 좀 가장 파생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므로 일단은 이슈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푸틴도 포지션을 더 정리하고 유가와 곡물의 파생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무너졌는데 일단은 무너진 기업들이 나중에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는 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렇게 움직인 기업들 체킹해 두시고 많이 빠진 종목들 AMD 이제 나중에 지수 상승하는 턴에 최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 이제 아침의 상황을 보시면 유가의 상승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래생명자원 플러스 13% 그리고 우리 방산주. 자,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서 한 번 더 ICBM급 미사일 도발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방산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 곡물 가격의 상승은 수혜주들. 자, 팜스토리,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석유, SH 에너지화학, 이렇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테마주들이 시초 갭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국제유가도 잡히게 되고 곡물 가격도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일주일 이내에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북한이 ICBM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도발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방산주, 빅텍이나 우리 퍼스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이 단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단기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의 단기 시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대편에 위치한 남북 정협주들이 우리 바닥을 다지고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우리 남북 경협주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고 5월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산주 ICBM 쏘면 방산주 단기 급등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경업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면서 저는 마무리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4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세 흐름들이 다 개파락에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내내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쉽게 상승을 하거나 해봤자 결국은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렸었고, 저녁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침 방송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시장은 2650이나 2600 라인으로 좀 떨어져야 매매할 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저점이 깨지고 나서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옥션 만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로 인해서 올라와봤자 2850에서 좀 걸리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까지의 지수의 흐름이 2,780 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올라봤자 올라가서 먹을 폭은 작고 떨어질 확률과 떨어질 폭은 가까우니 여기에서는 종목들을 함부로 공략하지 말고 특히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와 있던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흔들 때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시세판을 보게 되면 다들 10%죠. 아주 정상입니다. 저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날 당일날에서 움직였던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코스닥은 이미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만 버티는 흐름이었던 거죠. 자, 오늘 코스닥입니다. 떨어지는 거 봐봐요. 이게 지금 거의 일주일, 2주일 동안 살살살살 어렵게 올려놨다가 지금 3일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급락을 시키는데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결국은 떨어질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떨어지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자,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인데요. 다우존스가 만약에 요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다라면 그러면 위험한 시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요 모양들이 이 두 개의 모양을 빼고 이 장대 연봉이었다면 저는 아마 시장에 대해서 2600이 깨질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로는 33,000자리가 그냥 깨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날 한번 넘어갔어요. 이날이 언제였냐면은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 한번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죠. 나스닥은 돌파를 못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돌파를 했고, 그럼 돌파했다라는 이유로 이 박스권의 그 지지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물론 안 깨진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돌파가 된 이래로 저렇게 한번 흔들어 놔도 돌파가 한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요 저점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할 때에서는 차라리 이쪽으로 떨어질 때 싸게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은데,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일 만만한 쪽이 IT 부품주 쪽입니다. 근데 지금 사봤자 올라가질 않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면 안 되고 더 떨어져야 돼요. 많이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 것 저도 알지만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얘기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잘 움직였죠.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쪽들이 이제 소비주 관련 쪽인데 항공주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주, 그다음에 카지노, 뭐 백화점, 화장품, 뭐 엔터주, 그 외에서도 소비주 쪽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잘 가고 움직이고 있는 음식 업종들, 그래서 음식 업종을 포함한 이 모든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쪽을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이 아니고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야 돼요. 한 200포인트 정도를, 100포인트 정도를 더 뺐을 때, 그러면은 그쪽을 좀 조정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 매매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지금 떨어지는 이유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뭐 코로나 우려로 인한 그다음에 환율 얘기라든지 아니면 유가 얘기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조기 긴축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뭐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뭐 전날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이쪽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시장이 흔들려서 조정을 받으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쪽은 그냥 공략을 계속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전 이상한 그 시장의 이슈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막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흔들리면은 저점 매수를 해보자 라는 얘기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는 2650에서 2600까지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은 움직일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쟁 우려로 인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지금 아침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쪽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 3분할 매수 저점 매수 얘기를 했었었는데 계속 그쪽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박스권은 유지가 될 거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질문 주셨던 종목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주신 종목은 네이버네요. 자, 네이버. 자, 네이버. 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이슈를 좀 살펴보면, NFT를 통한 게임 내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 기대감 때문에 계속 그 기대감을 계속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위메이드라든지 게임주 실적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조금 게임주들이 약세를 불러일으켰었죠. 그래도 한국 게임 산업의 P2E, NFT에 대한 이제 새로운 성장기 진입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라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미 벌써 코스닥은 저렇게 벌써 폭포수처럼 먼저 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선물로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 미국 시장이 어제 전일날, 금요일날 한번 밑으로 한번 쏟아졌기 때문에 반등 주고 또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 그러면 네이버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잘 버텨야 횡보고 살짝 조정을 예상을 해서 그냥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 일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택배 가격도 올라가고 배달 수요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리두기 연장을 계속하는 바람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 그러는데, 현대기아차의 그 탁송료 인상 소식이 얼마 전에 좀 전해졌고, 이런 부분에 따른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택배라든지 배달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배달료들에 대한 인상,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쪽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은 같은데,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한 지금 흐름은 종목들이 위로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보유한 사람들은 뭐 보유해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막 강하게 공략하는 거는 조금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도 보더라도 움직이는 쪽들은 지금 요런 애들만 움직입니다. 어떤 쪽이냐면은 음식업종,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 요런 애들이 지금 뭐 대유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 관련주로 인해서 한국 석유가 좀 각광한 움직입니다. 쫓아갈 건 아니지만, 음식업종 이런 거 아니면 비료굴주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강세 보여주는 쪽 아니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이디시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움직이는 쪽 아니면은 지금은 딱히 현대글로비스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이죠. 재미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은 관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지수가 상당히 견고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지수에 모두 들어오면서 개인들만의 이 패닉셀이 조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은 1.5%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섹터들은 조금 부진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임상현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는 에너지주인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실시간 조회는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이제 해외 증시에서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제 그래서 코스닥 양시장과 이제 매수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 그다음에 포원 매수까지 유의돼서 나름대로 우위의 선전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지수의 이제 차트, 물론 우장 이제 가봐야 될 때 이제 소폭 하락 약세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장이 뭐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한 절반 정도, 물론 좀 소폭 빠질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들,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땅바닥까지 내려올 여지는 좀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크게 어떤 이슈가 되는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약해 보이고 현재 악재에 연동이 됐던 그런 부분이죠. 석유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틈새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슈림로봇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거래량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래량 활성화된 종목을 따지고 보면은 제일 특징적으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GS라는 종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GS라는 종목은 현재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GS라는 종목이 있지만은 이와 별도로 대생에너지라는 종목군도 같이 현재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하방 경기 바닥권을 볼 수가 있는 대성에너지를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요인들의 어떤 흐름들이고 이제 패턴을 보시면은 삼각수렴형 형태가 패턴을 보이고 이번에 이렇게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평선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하향하고 횡보해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21선을 보면은 이제 상승,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현재 하락하다가 여기서 정배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를 제지고주가 하죠. 정배열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은 이제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현재 주로 강조를 했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석배 형태에서 개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층상단을 바로 갭으로 좀 돌파를 좀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한국가스공사도 약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21선과 이 기업이 좀 제로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전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한국가스공사하고 같이 대성에너지와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현재 에드바이오텍이 있는데 이것은 바닥에서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패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림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먼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고점에서 1, 2, 3, 4일째, 오늘 5일째 반등을 좀 보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저점에서 며칠로 올랐냐면 5일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 오르면 고점인데 힘이 좋은 부분들은 5일 올랐죠. 그리고
조정을 보인 끝에 이제 5일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께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1대1 대칭, 파동은 1대1 대칭이다. 상승의 기간과 조정의 기간이 1대1이면은 변동이 온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조정이 되면은 여기서 보통 일주일 정도 조정이 되면은 오늘도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어떤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오늘이 12% 물론 이제 장중에 약간 조정이 오면은 이제 매수가 좀 해볼 만하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적혀 있습니까? 상승 삿바의 형태에 뭐가 있죠? 십자 도정이 보이고 갭으로 이렇게 급등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이런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림 로봇 다음에 관련된 직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크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나와주진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로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보라는 종목군도 물론 차트적으로는 이익이 높아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고점에서 1, 2, 3, 4, 5일째도 반등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런 경우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휴림 로봇과 함께 로봇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들 이런 연출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체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약간 드뭅니다만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했고 땅바닥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 길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부분들은 진입문이라는 게 있는데 진입문이라는 것은 항시 21선에서 이제 관통이 되느냐 저항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락을 한 다음에 저항을 했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직전에 이제 쌍바닥을 패턴을 보이고 여기서 일시 저항 보이다가 이제 관통 진입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현재 장중에 조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이제 체크할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좀 체크를 좀 하면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군도 지금 차트는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차트를 갖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도 고점에서 한 2주 정도 홍보를 좀 해주다가 상승 사태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한 5% 내외에서 그 정도 공략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현대바이오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삼각수렴령의 돌파와 안착, 재상승한 루니의 패턴이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적으로는 우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회 종목들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2.5%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 역시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볼지 특징주들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갭 상승했던 부분이 2,600포인트랑 2,700포인트를 한번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82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강원랜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이면서 이제 고급 호텔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콘도랑 스키장이랑 골프장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리조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많이 조금 경영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조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고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4분기 매출액이 2,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 손실은 한 20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지금 12월 18일 기준으로부터 12시간으로 단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일단 물리적인 영업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액은 2021년 3분기보다는 조금 유사하다. 이 점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3분기에는 25만 명이 갔다 왔지만 4분기에는 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면서 단축 시간에 비해 많은 사람이 지금 방문을 했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3,000명에서 이제 제한되었지만 이제 실제 방문은 3,500명 정도로 웃돌았다. 이 점을 조금 보시면서 앞으로 리드 오프닝이 좀 된다고 했을 때 카지노 독점 기업이기도 하고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기업에 영향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나 이런 부재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는 분명히 좀 지나갈 겁니다. 이후에는 그랬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저 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표를 보시면 일단 강원랜드 분기 매출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많은 돈을 벌었던 회사인데 코로나 이후로 강하게 하락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반등할 것이고 리오프닝만 된다고 하면 다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분기 매출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제 주주 구성으로서는 탄탄하게 공기업의 영향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이런 등등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구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원랜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강원랜드가 지금 현재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조금 조정 중입니다. 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충분히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준봉을 잡고 전일 기준봉을 잡고 진입을 하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텔레칩스를 갖고 왔습니다. 텔레칩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잠시만요.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바일 방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연분기로 했을 때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받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양한 회사들과 이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동차가 이제 출하량이나 현대기아차가 이제 출하량이 증가했을 때 MCU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4분기에 이제 생산 시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했지만 그래도 MCU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했다라는 면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익성에서도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이게 2020년 4분기에는 크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딱 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21년 4분기에는 14.3%로 많이 좀 올라왔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대기아차가 그리고 외국에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공장도 만들고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당도 이번에 준다고 해요.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한 고객사를 이제 신규로 다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능형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이 회사의 가치는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로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영향이 있으면서 조금 조정 중이다.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거래량 대비 조정이 좀 많았던 종목이지만 조금 조정이 왔을 때 한 16,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이슈가 좀 동반됐을 때 충분히 이 종목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봉이 16,000원 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혔을 때 기준봉 잡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트 진로를 갖고 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오랜 주류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주 사업이랑 소주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 왜냐하면 외식 사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돌았던 게 주류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돌았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소주병이나 이제 만드는 재료가 조금 가격이 올랐다. 이를 통해서 소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주류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증가하고 외식 사업도 이제 다시 활발하게 증가를 했을 때 주류 사업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케팅도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숙박이상이나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특정 회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류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35,000원이 조금 저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가 좀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주류 가격이 아직 정확하게 인상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슈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500원 정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그때 같이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지수가 지금 회복세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1선 겨우 유지하면서 2,700선 지금 이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2.4% 떨어지면서 8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GSE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대성 에너지도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만나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장 초반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도리어 장 시작하고보다서 양봉이 살짝 나오고 있었다가 거래소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이 매도로 바뀌면서 낙폭이 다시 한번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그러면서 2,700이 살짝 깨졌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한 시장의 낙폭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모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런 종목들로는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 속에서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기관들은 일단 장 초반부터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매수세에 좀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장 후반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하게는 외국인의 이 매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지금 한 2,300억 정도 매수 금액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큰 폭으로 기관의 매수 자금이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은 매도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원 이상, 한 6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될지, 매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라면 낙폭을 줄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매도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예전 시장, 이전 시장 대비해서 매도 금액 대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이런 매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낙폭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보다 사실은 큰 폭으로 더 커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의 낙폭이 좀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큰 이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매도세가 커진다면 낙폭이 평소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챙겨주셨고요. 지금 뭐 대형주들은 수급이 좀 견고하게 흘러가면서 지금보다 하락세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개장 상황 속에서 좀 매수해보거나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입니다. 지난주까지 수급이 상당히 좀 견고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월 28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2월 9일부터 3일 연속 매수했고 오늘도 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찬물을 끼얹는 상승과 이 매수세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견고하게 좀 외국인과 기관 쪽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하락폭도 더 깊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지수의 키도 이 종목들이 많이 쥐고 있지만 이 종목들은 좀 반등할 가능성,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 좀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실적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반도체 DRAM 가격으로 대표된 이 메모리의 가격 자체가 상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회복세에 올라서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함께 흔들리면서 매도가 나온다면 앞으로 회복이 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들 지금 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좀 저희가 집중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부진하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본다라면은 30등 SK바이오사이언스만 0.6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 좀 찾아본다라면은 SO일이 남아 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이 좋지 않은 코스피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이 와중에도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국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정유주에 대한 투심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당장의 심리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 이 2020년도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정유 4사 모두. 근데 21년도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크게는 정제 마진의 반등이었는데 이 작년 이맘때만 보더라도 1, 2불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던 정제 마진 이제는 8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BEP가 5불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정제 마진에선 적자가 났었고 그동안 나머지 화학 부분으로 실적을 메꿨었는데 이제는 정제 마진까지 흑자가 난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투심의 개선이 S-오일 상승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은 S-오일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중소형 국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오일도 대형주로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전망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좀 짚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는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여기보다 더 커지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지금도 좋지 않지만 여전히 장 후반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먼저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중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빨라진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매칭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 금융주들, 은행주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낙폭이 줄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은행주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KB금융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좋아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계속적으로 빨라진다는 기대감 남아있고요. 그러면 투심이 개선이 되겠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면 배당 기대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당 기대감 강화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충분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은 바로 금융주와 은행주 섹터 종목들인데요.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배당 관련, 금리 인상 관련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 하락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3%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후반대까지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